We're leaving on the next flight out today.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 첫 번째 방송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2023년에 탐방을 다녀왔던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2023년 이 종목이 가장 기대된다 하는 종목들을 이분이 나와주셔서 선별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열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또 2024년 새해가 밝아왔는데 2023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던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여의도로 일단 발령이 나고 일단 제가 꿈꿔왔던 이제 아니면은 해야 될 목표들 위주로 조금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특히 방송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일단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탐방을 가자 이게 하나의 목표였거든요. 물론 근데 52주 52개까지는 다 가지는 못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적어도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는 충분히 갔다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가 가장 발로 직접 뛰면서 기업들을 분석하러 다녔냐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바로 이화진 과장님이다라고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직접 눈으로 보고 질문을 하러 많은 기업들을 탐방을 다니셨는데 1월 9일이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어서 특히 바이오주들의 두드러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기업들을 선별해 주셨을지 궁금하고 과연 그 안에서 바이오주도 있을까요? 네, 한 2개 정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오늘 한 2~3시간 전에 이제 물론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은 헬릭스 스미스가 사실 먼저 이 얘기 먼저 하자면은 사실 네. 제가 2015년에 처음 이제 바이오 회사를 이제 공부를 했었던 거고 헬릭스 스미스 VM202를 사실 오랫동안 임상 3상 이게 굉장히 기대를 했던 이제 종목이었는데 오늘 또 임상 실패 소식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아마 내일 우리나라 장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 회사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회사를 여러 번 좀 갔었던 회사이고 지난주에 한 번 더 갔다 온 회사입니다. HK 이노인이고요. 우리나라의 자체 신약 30번째 만든 30호의 신약인 K캡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컸던 좀 회사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자체 신약으로 매출도 이제 성장이 모멘텀이 좋았는데 2년 동안 그동안 주가가 왜 못 올랐냐? 이게 오버행 이슈가 컸습니다. 대략 한 24% 정도에 대한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FI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한 11월 작년 한 11월쯤에 모든 물량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에 있는 매물단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동안 이제 K캡이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즌이 올해부터가 좀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이게 원래 그동안은 이 회사의 약품을 이제 영업을 해주는 회사가 종근당이었습니다. 이게 보령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게 왜 달라졌냐면은 처음 사실 영업을 할 때는 이제 종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팔아줄 테니까 우리 수수료 30% 정도 내놔. 그런데 이번에 보령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다시 종근당도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약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수료 싸게 해줄 테니까 우리랑 해줘라고 했는데 보령과 하게 되면서 제가 물론 이게 공개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30% 25% 이하의 좀 계약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 이제 K캡 특히 국내 파트너사를 통해서 충분히 조금 마진이 크게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좀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되는 시기 그리고 내년 말에는 북미 쪽 이제 임상 관련된 FDA 승인이 좀 남아 있는 만큼 이제 유럽과 이제 북미 쪽만 진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중국은 3분기 때부터 이미 로열티를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HK누에는 이제 상방이 좀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으로는 HK 이노엔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컨디션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이번에 보령과 HK 이노엔, K 신약의 시너지가 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HK 이노엔 말고도 한 기업이 더 있다라고 하셨어요. 두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HK 이노엔 말고 다른 기업은 어딘가요? SK 바이오팜입니다. 사실 이 회사도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이제 가긴 합니다. 이제 가기는 하고 사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실 자체 의약품을 통해 가지고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회사가 유일한 회사가 지금 SK 바이오팜이에요. 이게 내전증 치료제로서 지금 에스코프리가 한 97% 정도 지금 매출이 다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8.7%.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브리비액트가 한 11% 정도가 되는데 아마 내년 한 2분기, 3분기 정도가 되면은 1위로 선두를 좀 탈환하지 않을까. 지금 선장 속도라면은 그만큼 그렇게 되면은 처방전 특히 의사들 같은 대형 병원에 있는 의사들 같은 경우 당연히 지금 점유율이 1위로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훨씬 더 약효가 더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속도가 성장률 자체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4분기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부터는 연평균 흑자로 전환되는 회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쪽에는 이제 에스코프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이제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특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SK 그룹 자체 내에서도 이런 제약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R&D 비용이나 향후에 조금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SK 바이오팜과 사실 HK 이노엔은 올해는 굳이 이제 조금 많이 조정식 매수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중장기로 묻어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좀 고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는 HK 이노엔 그리고 SK 바이오팜 말씀을 해주셨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 바이오 안에서 두 기업 중에 꼭 한 기업만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업 고르시겠습니까? HK 이노엔을 뽑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KK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좋아질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컨디션. 이게 이제 2024년이니까 25년부터는 우리 시중에 파는 숙취 해소제 이 이름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확 깬다, 뭐 숙취에 뭐 관련된 문구 자체에 넣을 수 없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컨디션 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숙취 해소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장 점유율 한 5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상쾌한이 있고 여명이 있긴 하지만은 그 문구가 사라진다고 하게 되면은 약간 중소형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진입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제 그 숙취 해소제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컨디션 쪽으로 조금 점유율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컨디션과 KKB 거의 나란히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당연히 KK 성장 속도가 빠르고 뭐 이거 관련도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은 이건 한 가지 팁을 얻자면은 최근에 IR에서 애국인 투자자들이 HK 이노엔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회사 파실 생각 없냐? 왜냐하면 유일한 적자 회사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최대 주주가 한국콜마 홀딩스라서 당연히 화장품 쪽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한국콜마 결단이 야 여기에 너네 HK노에는 화장품 사업 접어라고 하게 되면은 애국인 수급이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이건 하나의 힌트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픽을 꼽자라고 하면은 바이오 안에서는 HK 이노엔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9일 또 뭐 여러 이벤트들이 있지만 바이오뿐만이 아닙니다. CES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2024년 1월 9일 날 개막이 되고 그 안에서도 여러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가장 각광받는 것 중 하나가 뭐 AI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는데 로봇주 안에서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두산 로보틱스도 좋고 뭐 누리메카도 좋고 뭐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지만은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측면에는 좀 큐렉소가 가장 유일하게 조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도 제가 탐방 한 5번은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흔히 다빈치 로봇이라 알고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미국 회사죠. 이게 2006년도에 한 1조, 2조, 한 1조도 안 됐던 것 같아요. 1조, 2조 하던 회사가 지금 120조짜리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강경 수술로 한 60%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큐렉소는 이제 여기에서 15% 20% 시장 정형외과 쪽으로 이제 보고는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수술 쪽도 로봇이 굉장히 수요가 더 커지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세밀하고 정밀한 기술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만큼 로봇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도 일반 병원에서도 굉장히 큐렉소에 있는 그런 인공관절 로봇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이번에 2만 원 이상 가격이 한번 올라왔을 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죠. 일단 그 이유가 인도에 있는 메리 헬스케어, 인도의 이제 임플란트 회사가 이 로봇을 써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무도 안 되겠다. 우리 지사에 있는 동남아나 유럽 쪽에 있는 로봇 우리가 다 팔아줄게. 죄송합니다. 지금 굉장히 물 한 모금 저희가 이따가 예. 갖다 드리도록 굉장히 하겠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리고 꿀꺽도 한번 침도 삼키셔도 되고요. 시간 충분히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최대로 나왔습니다. 네. 최대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쪽에 인허가 유럽이나 동남아 그리고 남미 쪽에 인허가가 아마 올해 나오게 되면은 올해 쪽 이쪽 진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시기가 올해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본 그리고 내후년에는 미국. 특히 일본은 워낙 이제 로봇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이 일본에 진출을 하네. 웬만한 일반 협동 로봇이 아니고 수수용 로봇은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을 요합니다. 사실 한국 로봇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본고장이 일본에 진출한다. 교세라 그룹과 MOU를 맺어서 내년 내후년에 이제 교세라 그룹과 이제 MOU를 맺어서 이제 일본 시장 진출을 하고 2026년에는 북미 시장 싱크 서지컬 진출을 한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큐렉소는 아마 계속 이렇게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 나올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2분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큐렉스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아마 이번 전 고점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CES 앞두고 또 로봇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고르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큐렉소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큐렉소가 올해 3분기 어닝 쇼크를 딛고 실적 콘던 점프에 그럼 시동을 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큐렉소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좋고 3분기 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판매 대수가 100대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메리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쯤에 이게 한 5년 동안 우리가 52대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2분기 때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공급 계약을 맺었던 그 계약에 따라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문하면 그냥 바로 보내주는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이미 메리 헬스케어는 우리가 살 만큼 이미 다 샀던 상황이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럽이나 지금 동남아 그리고 남미 쪽에 있는 이제 메리 헬스케어 지사 쪽에 있는 회사의 물건들이 굉장히 더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3분기, 4분기에 안 좋다고 해서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재작년 1월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모닝워크 우리나라 이제 재활용 로봇이 모닝워크가 이제 건강보험 급여로 이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병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로봇 말고 척추 로봇도 이게 한 10월 달쯤에 FDA 승인이 났었는데 이것도 미국 진출 가고 있고 모닝워크 재활용 로봇 자체도 이미 대학병원에서도 수요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네요. 라고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향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성장 판매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큐렉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적인 판매량을 봤을 때는 큐렉소의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일본의 진출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3분기 어닝 쇼크가 있었지만 일시적인 요인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던 것만큼 연간 실적 개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 중에 쭉 듣다 보니까 바이오 있었고요. 로봇 있었는데 이거 왜 안 나오나 합니다. 바로 게임인데 네.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게임주들이 아쉽게도 좀 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주고 있고 저도 많은 기대를 했는데 작년부터 좀 부진했던 게임주들 올해는 밝게 필 수가 있을까요?
참 게임주를 제가 한 2년, 3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봤던 것 같고 정말 많이 오죽했으면 하셨죠. 방송에서도 게임 토크라고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안 그래도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플레이스테이션 5까지 바꾸면서 게임 탈주도 여러 번 사봤어요. 이걸 내가 아무래도 좀 더 심도 있게 해봐야 시작해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서 물론 사실 펄어비스가 사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뭐 가져온 게 펄어비스이긴 하지만은 이제 작년 4월쯤에 탐방을 다녀왔었던 걸로 보이고 있고 당연히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뭐 중국 관련 뭐 이슈들 굉장히 많았었고 뭐 넷마블도 좋고 이메이드도 좋긴 하지만은 결국은 펄어비스는 적어도 내가 이제 콘솔 쪽 시장의 100% 우리가 만든 게임은 앞으로 이제 콘솔 쪽입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밝힌 회사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모바일은 재치 들었더라도 물론 이제 붉은 사막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021년부터인가 계속 꾸준하게 우리는 이쪽이 만든다, 지연되고 이번 게임스컴에서도 지연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건 사실이고 물론 이번 NC소프트도 드론 리버트도 한 1,000억 정도 이제 개발비가 나오긴 했었지만 생각보다 부진한 상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펄어비스가 일단 적어도 지연이 안 되고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작품이 출시가 되고 성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부터 펄어비스 주가는 지금 가격대에 없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자체 게임 엔진이 뭐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향후에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게임 이 김대일 의장 자체가 워낙 이제 게임에 대한 그런 만들 수 있는 고퀄리티를 만드는 실력자이기 때문에 더 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이번 트레일러 영상에서 굉장히 충분히 전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비용도 제가 생각하기에 딱 1,000억에서 1,200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부담은 되겠지만은 콘솔의 게임 특성상 단기적으로 매출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 생각보다 기대가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제 붉은 사막처럼 대형 신작이 최소한 뭐 2025년 이후에나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올해는 게임 전반적으로 신작 기근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아직 이제 물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펄어비스 입장은 이제 제가 탐방 갔을 때 올해 6월에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IR 쪽에서 얘기를 했던 만큼 빨라도 뭐 하반기 아니면 정말 해를 넘기는 걸 수도 있냐 뭐 이슈가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강하게 신규 매수 입장을 추천드리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일정이 본격화 나온다는 시점 그때 저는 접근하자는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그렇게 되면은 비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붉은 사막이 지금 집중되고 있지만은 그 다음은 도깨비입니다. 그 다음이 플랜 A라는 이제 총싸움 관련 이슈 슈터 게임이긴 한데 적어도 매년마다 새로운 게임들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NC소프트나 뭐 넥슨 게임즈나 뭐 네오이즈나 이런 다른 게임사들보다는 적어도 이제 콘솔 쪽에서는 대장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저는 펄어비스라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에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은 이걸 왜 보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기가 다가올 때 뭐 이 프로그램이 제가 그때도 있으면은 그때 펄어비스에 좀 강력 스트롱바이를 할 수 있는 흐름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펄어비스는 지금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고 잠시 기다리는 게 좋겠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새해가 밝고 어떤 기업을 매수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단 말이죠. 네. 어떤 기업이 가장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매수하기 좋다라고 평가하시나요? HK 이노엔입니다. 첫 번째로. 네. 왜냐면은 사실 2년 동안 봐왔던 흐름에서 안 좋았던 악재들은 이미 다 소멸된 것 같아요. 다 소멸되었고 오히려 성장하는 속도만 이제 남았다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국 쪽에 있는 KK 로열티도 계속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뭐 컨디션도 더 잘 팔리게 될 거고 과연 이제부터는 뭐가 부족한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4만 원, 5만 원, 한 6만 원 이상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HK 이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도록 할게요. 바이오
바이오도 많은 곽강을 받았지만 반도체 쪽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우스가 이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1대2. 생각보다 이건 저는 바이오가 아닌 이상 이렇게 무상증자를 좀 한 적이 있었나라고 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또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CES 2024도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최근에 디램이나 낸드 쪽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또 이번에 12월 잘 나왔습니다. 11월 잘 나왔고 10월부터 계속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또 오늘 같은 날도 더 오르고 8만 원 가까이까지 갔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두 회사를 수주를 하고 있는 회사가 제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나 아니면 물론 사실 뭐 이오테크닉스가 좀 최근에 조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제우스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볼 만한 이슈들 뭐가 있었나 쭉 보면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해요. 이게 참 이제 작년이라고 하는 게 좀 계속 어색한데 12월쯤에 며칠 안 처음에 됐죠. 맞죠. 대주주 양도세, 한도세가 먼저 이렇게 상향이 됐죠. 50억으로 하게 되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오늘 사실 조금 금융투자소득세, 군투세 폐지를 좀 굉장히 좀 놀랐었던 것 같고 물론 그동안 외국인 수급이 12월 달에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매도세를 일관했다는 거는 저희 역시도 이랬다는 조금 조정 기간에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뜬금없는 이 발표를 인해서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은 주춤거리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개인 소액 주주들을 위한 상품까지 개정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현 정권에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다음이 뭘까라는 좀 고민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선물 시장에서 빠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내일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향후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죠. 시작을 하고 있죠. 시작하고 있죠. 2024년 이제 한 해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반적인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나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빠르게 좀 올라왔었고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이 올해 가장 눈여겨봐야 될 섹터들이 반도체, 제약바이오,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하나 또 추가로 얘기했던 건 자동차. 대부분 이 세 개 섹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다고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따라가는 거는 좀 충분히 좀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조정 이후 매수 관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전 삼성전자가 8만 전자가 아니라 9만 전자라면서 10만 전자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올해 지수 전망을 대부분 센터장들이 2,700에서 2,800을 얘기했는데 이제 2,700도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계속 나아지고 있고 실질적인 개선 부분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번 주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라서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런 수급적인 이슈로 2,800, 2,900까지 충분히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CES 다가오고 있고 바이오 쪽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걸 전반적으로 쭉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CES 안에서도 의료 바이오 쪽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AI와 연동을 시키면은 의료용 AI 쪽도 큰 곽강을 시너지를 받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너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최근에 뭐 파로스 아이오바이오나 뭐 신테카 바이오, 딥노이드 뭐 이런 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작년에도 뭐 하이자나 사노피아 같은 이런 회사들이 뭐 관련된 뭐 리커전이나 아니면은 슈레딩거와 같은 회사들에게 계속 꾸준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이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 흐름들이 내가 봤을 때는 올해도 계속 그런 흐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거는 정책적인 모멘트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좀 올라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종목들은 물론 뷰노나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회사들도 올해는 충분히 계속 꾸준히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혹시 보시는 기업이나 아니면 탐방 예정인 기업이 있을까요? 그 같이 갔다 왔었던 신테카 바이오, 네. 예, 슈퍼컴퓨터 이제 그 공장까지 다 완료돼가지고 특히 10,000대까지 적용이 된다. 실제적으로 이게 1억 이상에 대한 후보 물질을 발견을 하고, 이거 생각보다 너네 우리가 15년 걸릴 거를 실제로 5년 안에 임상이 끝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파로사이 바이오나 신테카 바이오도 충분히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딥노이드, 뷰노 사실 그 루닛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역이용해서 신테카나 파로스 아이오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더 쏠릴 수 있는 흐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강력 추천이기보다는 저는 이건 계속 꾸준히 좀 검증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탐방을 갔을 때도 신이 택한 바이오 기업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과연 신이 택해 주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